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와이의 김동석입니다. 10월 25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상파 T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일부 주요 내용들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에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 초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요.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피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 이의현 대리와 함께 3분기 실적이 부진한 상황인데 과연 경기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김도영의 작전 타임에서 공개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부장과 화상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주십시오. 네, 전일 국내 시장 다시 한번 미국 기업의 어닝 쇼크가 좀 일어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85포인트 하락하면서 1913.9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외국인이 3,270억대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역시 지수 하락을 좀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1,867억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만 12.8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도 1,140억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업종별로 보면 제약업종이 어제는 특징적이었는데 의약품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3.35포인트 급등하면서 의약품하고 음식료업종도 2.8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사회 종목들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4%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SK 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역시 2%대 낙폭을 좀 보였고 3분기 영업 적자로 150억을 예상했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한 실적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4% 오른 게 좀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4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2포인트 상승한 524.3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9억과 186억대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대체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M이라든가 다음, CJ 오시쇼핑, 파라다이스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게임업체 인수 그리고 이제 게임 산업도 진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바일 게임주인 위메이드가 넘게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무선 충전 관련주가 좀 소폭 올랐는데 삼성전기가 초박형 무선 충전 모듈을 개발했던 소식이 나오면서 RF텍이라든가 YG파워가 상한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우주 관련 테마주들, 나로 관련주들도 배가 늘어날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고 승원 관련주들도 최근에 테마주로 좀 확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하겠고요. 전체적으로 SNS 테마 관련주들 그리고 정책과 관련 테마주들은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포스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하겠고요. 외국 몇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현대건설과 한진해운, 신한지주, 한국타이어, N소프트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선 컴투스, RF텍, 다음, 하트론, 시젠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몇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NHN, LG전자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셀트리온과 포스코 핀텍, 하트론, 포스코 엠텍, 바이로메드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지표 개선에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이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 반전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우지수는 25포인트 하락하면서 13,077.34포인트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도 각각 4.3포인트와 8.7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부실한 실적 가이던스를 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제 연방준비위원회가 이틀간 FOMC 회의를 마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도 완만한 속도로 확정됐다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상황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좀 소폭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그 미국 시장도 항공기 제조업체입니다. 보잉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역시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업 지표, 특히 중국 제조업 지표와 미국 주택 지표 호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좀 투자 심리가 좋았습니다만
역시 긍정적인 어떤 시제에도 불구하고 FRB가 FOMC에서 별다른 추가 정책을 내놓지 않은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는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5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94센트 하락한 85.7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주가 기준으로는 4개월 이래 최저치를 보인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추천하신 종목은 라이프플렉스였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AS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이프렉스 어제 시초가가 4,360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 최고 8.7% 상승하면서 3% 이상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라이프렉스는 레저용 텐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게임 개발을 하면서 올해 단기 매출액도 268억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에 30% 가까이 증가한 데 비해서 2분기 들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온라인 게임 부분의 그 큰 폭의 성장세를 좀 시현하고 있고 이 실적 개선에도 향후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현 주가 올해 예상 EPS 대비해서 PER 7배, 내년도에 예상 EPS 대비해서도 PER 10배 미만에 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프렉스 게임 업종 평균 PER 20배 이상, 그 이상도 지금 거래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세 매수 포인트 아니면 갖고 가실 분들은 그 이상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디를 발굴하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고 역시 성공한 종목인데 태양기전을 오늘 다시 특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기전은 산업용 인쇄와 명판 제조, 표면 처리업을 주로 사업하고 있고 특히 강화글라스와 터치스크린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점유율하고 성장률에 좀 큰 영향을 받고 있고 휴대폰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제품에서 탈피해서 표면 처리 전문 기업으로서 자리를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대한 외형 성장세를 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150% 증가를 했습니다. 170억대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지난해 적자에서 순이익 흑자로 전환됐고 역시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좀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도 이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면서 매출 증가로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 국내 최초로 IPO 필름이라고 해서 산하 인두기 주석 필름을 내재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난 이틀 전에 제가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내 서치 모듈 업체들 대부분이 이를 구매하고 사용했는데 해외에서 지금 S맥이라든가 이런 인스턴트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들을 포함해서 한 두세 곳 정도밖에 내재화에 성공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강화 유리까지 일괄 생산 체제를 좀 갖추게 됐는데 이런 그 IPO 필름 내재에 따른 수익성 개선 그리고 이 강화 유리까지 생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고객층 아예 어떤 갤럭시 S를 제공했던 이런 그 입지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보전과 저평가를 들 수 있는데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대폭 순이익도 한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종 업종 대비 주가가 한 8배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인스턴트 디스플레이라든가 S맥이 그런 수준이고 현재 올해 예상 EPS가 1,607원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2,800원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 내년도 예상 EPS 대비해서 PER 6.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 매트가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태양기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복수로 또 추천을 하신 태양기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목표가, 손절가 등등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역시 이틀 전에 손절가는 다릅니다. 오늘 손절가는 17,4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시초가 대비 3% 이상 역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양기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중복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그만큼 종목에 대한 확신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중금증권의 강정헌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소가 4.6포인트가 빠져서 1909선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행히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1.6%로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1.75포인트 상승하면서 526포인트로 현재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에서 0.3% 하락으로 돌아선 가운데 거래소도 낙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7포인트가 빠지면서요. 1906 그리고 코스닥은 526으로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출발 상황 볼 텐데요. 먼저 거래소 쪽은 김선윤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십시오. 네, 이제 거래소 보기 전에 일단은 어젯밤 있었던 약간의 요약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9월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와주면서 전월 대비 5.7%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일단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도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에 고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와 트로이카 실사단이 긴축 시한 연장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장 합의를 한 상태인, 굉장히 좀 양호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스페인 부분인데, 일단 스페인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만 된다면 일단 코스피 부분에 있어서 190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임보다는 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연기금인 중심으로 해서 1900포인트 초반에서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연기금을 믿고서 연기금과 동일한 종목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은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0.6%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다시 130만 원 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오늘 장 시작부터 외국인들이 좀 더 일단 매수세가 강한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가 지금 너무 심하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완전히 바닥을 뚫고 내려갈 기세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작년 8월에 해당했던 58,100원 선까지 지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걱정 부분이 있긴 한데, 이미 하지만 벌써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저점 부분이었던 65,000원 부분을 완전히 뚫고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일단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추세 반등이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매수를 자제해 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도 좀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트가 그래도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매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 좀 꾸준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하시고 대응하신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을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이제 경기 방어주적 성격이 강한 이제 보험주들이 최근 며칠 사이에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삼성생명이 있긴 한데, 삼성생명 역시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 그래도 200일선을 깨지 않고 지금 올라가는 흐름, 120선을 깨지 않고 다시 60일선 위에 올라타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점 자체가 조금씩은 그래도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금은 그래도 매수하는 전략으로 하신다면은 반등이 보이는 만큼 한 5% 정도 기다려도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한지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신한지주 같은 경우 지금 저점 확실히 높여져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빨리 스페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지만 이 문제가 주가 은행주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 부분의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었는데 다시 한번 그 기대감 자체가 좀 많이 꺾이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스페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9월달에 올랐던 이런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번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저가 자체도 굉장히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자체 역시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 있다. 그래서 주가 자체를 봤을 때는 이 저가 부분을 항상 찍고서는 크게 반등하는 모습, 이 고점 라인 부분에 항상 되었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 찬스가 좀 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은 은행주 관련해서는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은 코스닥 쪽입니다. 하창봉 팀장님. 네, 최근에 어떤 흐름 자체가 그래서는 조금 여전히 주춤했습니다만 코스닥은 한 520선을 지지하면서 4일 연속 상대적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도 흐름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 수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계속적인 기간의 콜을 받으면서 오늘도 아침에 3,975원으로 그나마 조금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메가스타라든지 태웅, 동서 같은 경우도 1%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2조권 내에서는 계속 하락세가 좀 주목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오랜만에 조금 1% 정도 반등하면서 27,100원 정도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중에서 좀 특징인 것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마이너스 13.13% 급락을 했습니다. 네오인덱스는 한 198억 정도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300억 정도 유상증자한다는 이야기를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하다 보니까 아침에 하한가 수준까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어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무선 충전 관련 테마주였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와이즈 파워 같은 경우가 7.7%, RF텍이 1.9%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에 뭐 삼성전기에서 자기 유도 방식의 어떤 국제 표준이 된 무선 충전기 모듈을 양산한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인 관련주 와이즈 파워와 RF텍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어떤 코스닥이 조금 좋은 트렌드도 실제로 정치 테마주의 상승세 상당히 좋았었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사실 5% 수준의 반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박근혜 관련주 같은 경우도 비트컴퓨터 아가방 컴퍼니 보링 메디앙스 밑줄해서 6% 이상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슬금슬금 이번 주 접어들어서 정치 테마주가 약간 단일화 이슈를 빗대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안주수 관련주에서는 사실 써니전자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장에서 사실 그 정치 테마주가 잠깐 쉬었습니다만 써니전자는 계속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갔었는데 아무도 시장에 대한 학습 효과 같습니다. 안철수 관련주의 가장 큰 대장주는 써니전자의 그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9%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좀 항상 상승을 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좀 빠진 종목들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사실 급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초반 같은 경우는 약간은 되돌림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1.9% 상승,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가 2%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11월달 사실은 그 10월 중순 이후에 워낙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어제 오후장 같은 경우에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지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12,000원 밑에 수준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짧게 보는 매수 관점에서는 기회가 왔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터주 같은 경우 사실 조금 살펴드리면 YG가 지금 오늘 현대증권이죠. 10만 원 간다는 그런 보고서를 좀 냈죠. 사실 10만 원 간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아침 항상 목요일이 되면 쌓이고 빌보드 순위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5주 연속 2위 자리를 견고하게 수지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시장에서 지금 YG엔터에 대해서 실제로 싸이 효과가 때문에 거품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8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8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증가한다는 것 자체 사실 퍼가 100이 넘는 고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나 보겠고요. 그런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YG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하반 경기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8만 원 정도 조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인 그 상승 트렌드는 가져간다 말씀드리겠고, SBS 콘텐츠 첨부라든지 키스트 같은 드라마 종편 관련주들, 드라마 미디어 관련주들도 최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 살펴드리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코스닥 그래도 기관들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 주체별로 조금 본줄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개인 쪽에서만 7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12억 매도, 기관 2억 정도 매도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실제로 외국인이 오후장 접어들어서 갑자기 코스닥을 투매하면서 장이 좀 빠지는 흐름이 보였었는데, 항상 그래서 시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항상 오후장이 되면 좀 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본다 그래도 실제로 오늘 초반 같은 경우는 역시 코스닥에서는 이렇다 할 특징은 좀 없는 것 같은데, IT 스마트 기기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조금 나온다는 게 특징이고, 역시 오락 문화 업종, 대표적인 엔터 관련 업종에는 그나마 외국인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 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흐름은 아마 그래서보다는 게 조금 더 따뜻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더 따뜻할 것이다라는 말로 매짐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외환시장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20전 하락한 1103원 4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외환시장 분위기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FOMC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유로존 PMI가 2009년도 6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리스가 트로이카와 합의했다라는 이런 소식들도 유로화를 방어하는 데 일조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산 간의 자금 이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1,100원을 앞두고 상당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달러 매도가 우위를 보이면서 환율의 하락을 키우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외환 당국에서의 1,100원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서 하락 속도를 좀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외환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좀 심리적인 경계감을 느끼게 할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당분간 1,100원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수급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채권 시장도 이제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전일 대비 ET 하락한 106.12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FOMC에서는 이제 별 내용이 없었고,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미국채 장기물 중심으로 소폭 약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국내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같은 경우도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면서 향후 방향성을 상당히 좀 논하기 어려운 그런 레벨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레인지 등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이벤트든 해외 이벤트든 이런 시장을 좌우할 만한 그런 큰 굵직한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레인지 등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으로부터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이제 코스피 190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난처는 어디가 될 것인지 그 투자 아이디어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증권입니다. 주간 이평선 중요성과 실적 하이라이트 진입,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믿을 곳은 연준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배당주의 계절이 돌아왔죠. 관련해서 관심 종목까지 짚어보고요. 하나대투증권은 축풍낙엽 자동차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증권에서는 3분기가 바닥인지 4분기가 바닥인지 실적 짚어봅니다. 이 가운데 현대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사의 실적 쇼크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 조선, 기계 등의 개별 기업 실적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제약, 음식료 등의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키우고 있는데요. 2011년 8월 이후 변동성 확대 축소 과정에서 코스피 20주간 이평선이 투자 심리와 매매의 기준선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주는 20주간 이평선 지지와 이탈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하더라도 현대증권에서는 변동성 진폭과 기간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3분기 실적은 총수요 측면과 함께 환율이라는 가격 변동이 컸던 관계로 실적 서프라이즈와 쇼크가 분명하게 갈리지만 이러한 내용이 수익률 격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미 반영됐다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글로벌 증시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 증시 조정폭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원화 강세, 중국 내수 확대 등의 업은 경기 민감 업종이 낙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시장 불안감이 근본에는 정치 변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예측하기 어려운 구도로 바뀐다는 점에서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만 전일 보도대로 버냉키 의장이 실제로 물러날 판단을 했다면 정치 변수에 휘둘림 없이 소신껏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기 해결에 적극적인 버냉키의 기존 성향을 감안한다면 이전보다 정책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지수대에서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당주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을 지닌 자산으로 최근과 같은 변동성과 저금리 기조 상황에서 매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배당 투자 유망 종목을 고를 때는 3% 이상의 예상 배당 수익률,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베타 1 미만, 합리적 밸류에이션 등의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 접근은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해 배당금을 확보하는 방법과 기준일 이전에 주가가 상승할 경우 매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 배당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SK텔레콤, KT, 강원랜드,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를 꼽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10월 들어 실적 우려로 자동차주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경쟁업체에 비해 양호한 어닝 모멘텀과 가격 매력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4분기 개선된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최소한 단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부터의 조정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악재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기업이익 수정 비율이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고 중국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빠르게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포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도곡금융센터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 부담이 계속되면서 호재도 희석시키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우선 뉴욕 증시가 연이틀 하락했는데요. 전날에 급락세에서 벗어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장중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한 채 뒷심 부족을 보였다는 점은 최근 며칠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작게는 버냉키의 대선 후 사임 발언으로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훼손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나아지는 경제 지표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의 3분기 실적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투심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요. 전날 중국과 미국 경제 지표가 선전하긴 했지만 결국 관건은 기업의 실적이 될 것입니다. 아직 전환점을 돌지 않은 이번 어닝 시즌이 후반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시장이 더 하락하느냐 재차 반등하느냐가 좌우될 것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지수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3분기 실적이 바닥인가 4분기 실적이 바닥인가의 문제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작게는 금일 새벽에 발표되는 애플의 실적이 단기적인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이고요. 최근 신제품의 판매 기록을 보았을 때 악화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일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어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을 줄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S&P 500 기준으로 6월에서 9월 고점 수준까지 6월부터 한 9월까지 고점에서 15% 정도 올라온 이후에 지금 한 3.5% 정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너무 부담스러운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어닝 시즌이 아직 진행되고 있고 아직 지수가 급락할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지만 실적이 좋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조정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증시 또한 1900 초반에서 어느 정도 바닥 신호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더 이상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고요. 긍정적으로 볼 것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금일 애플의 실적을 기점으로 다음 주 안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서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악재 부담은 떨칠 수 있다는 점이고, 최근 중국 제조업 지표의 안정 신호나 미국 주택 판매 실적 등을 보면 G2의 경제 지표는 바닥에 가깝거나 호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은 지방정부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11월을 미루기 힘들어졌다는 점과 최대한 미루더라도 11월 25일 날 있는 카탈루냐 지방정부 선거 전후 정도인 점도 시장의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8일 전대를 통한 지도부 교체 전후 중국에 전후에서 추가 부양, 항상 말씀드렸지만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되는 일본의 경기 부양 기조 등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유럽 시장을 제외하고는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고요. 하지만 유로존 상황이 다시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는다는 점, 아직까지 매입을 시작하지 않는 유로존의 국채 매입 여력을 감안했을 때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아직 작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나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업종과 종목 선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너무 고가에 있는 업종은 단기 트레이딩 접근하시고요. 포트를 구성하실 업황이나 업종은 주가가 바닥이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최근에 LG전자나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쪽이나 증권주, 건설주 정도를 일정 부분 담으시고 나머지는 제약, 통신, 내수 업종을 적절한 안배를 하셔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일정은 금일 애플이랑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미국 실업 청구 건수가 있고요.
증시의 중요한 기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일정은 11월 달에 모여 있는데요. 11월 6일 날 미국 대선이 있고 11월 8일 날 중국 전대가 있고 11월 12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11월 25일 날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LG전자, SK하이닉스 포함된 IT 그리고 증권, 건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시장 역시 해외 증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많이 위축되는 박스권 매매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장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이 기대라는 시점인데요. 최근의 모습을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 압박 이후에 관망세가 좀 일관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계 매도 압박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기관계를 보시면 거의 국가입니다. 국가 쪽이 최근 트렌드가 국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프로그램이 같이 매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국가 쪽에서 매도가 들어오면 프로그램 초반부터 매도 압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시장 앞으로의 트렌드 중심에서 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종목 교체를 좀 가져가고 넓은 안목 쪽으로 봤을 때 시장을 끌고 가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포트 변경을 하기 위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계 수급 부재 속에서 여전히 지금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에 대한 이익 구간과 손절 청산 부분, 이익 청산 부분들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하단 박스권 분명히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주도주 중에 가격 매력 들어오고 있는 애들, 최근 저점 다지고 있는 애들 쪽으로 한번 붙여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5호장 공략주 어디가 좋겠습니까? 네, 오늘 5호장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한참 밀렸었던 LG그룹 수상한데라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전자 모두인데요. 그런 성격에서 내가 그 종목들을 개별적인 성격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면 LG를 지주자 성격으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시장 쪽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압박 부분이 좀 축소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리바운딩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배당 쪽으로 여러 개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자, LG그룹 주 중에서 이제 LG 자체를 우리가 지주사 성격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면요. 62,000원 정도가 정확하게 변곡 구간에 좀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속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6만 현재 가격대 63,600원의 추격으로 잡아보지는 마시고요. 63,000원에서 63,5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자. 추격은 좀 따라잡지 말고요. 500원 이하에서 63,000원 밴드 속에 잡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가 한 62,000원 정도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데요. 중기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꺾여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넓게 잡는다라면 61,1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보면 돼요. 단기적인 이익 실현 관점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는 64,400원 정도가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겠고요. 맞고 떨어지는 형국, 즉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좀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질 텐데요. 맞고 떨어질 때 63,000원 지지력 나오면 위쪽으로 슈팅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목표가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65,600원 정도 걸려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요. 광전자를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광전자 대바닥 부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가져갔다가 바닥권에 시장이 좋지 못하다니까 대바닥을 만들고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 꿈틀꿈틀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양봉이 강하게 그려지는 날, 양봉이 이렇게 강하게 그려지는 날 모두 다 거래량이 좀 수반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고점 찍고 내려오는 부분에서 거래량 많이 수반되지 않고 있죠. 요거는 대바닥권에서 돌아오는 건 진통이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광전자 같은 경우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보지 않을까. 지난번 동양생명 다시 올라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공격적인 타이밍보다는 2,200원대부터 2,400원 밴드, 지금 2,280원이죠. 요 가격대 부분 분명히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잡으면서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는 좀 넓게 잡죠. 2,1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 10%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필고 간다라면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한 2,380원, 그다음에 중기적인 목표가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500원을 강하게 한번 뚫어내는 양봉이 나온다라면 위쪽 고점 부근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매물대를 이렇게 2,400원대 후반에서 2,500원대 초반을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2,590원에서 2,600원대까지 추가 슈팅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지주다 성격, 배당 쪽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해외 증시 부분에서는 일일비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안정화를 찾고 있는 마지막 터널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전략을 믿고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업종 스캐닝 이어가겠습니다. 김선윤 대표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정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지금 뭐 한 0.62% 빠지고 있는데 지금 완전 화두 자체가 삼성전자 쪽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아예 LG 관련주들로 조금 많이 쏠림 현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LG 디스플레이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에 힘입어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차트도 그에 이제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최근 이제 26,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주가 흐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주면서 주가가 다시 그 전고점 부분이었던 가격대 3만 원을 완전히 뚫고 지금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단은 올해 초 나와줬던 2월 달에 나와줬던 그 고가 부근 31,450원을 지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있는데 일단 좀 부담되는 부분은 그래도 이 부분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하루는 괜찮습니다. 하루는 괜찮은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틀 연속 이어질 때는 그때는 동반 같이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스페인 문제도 조만간에 해결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 가지시고 LG 관련주들 해가지고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조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SK 하이닉스 어제 거래량 엄청나게 많이 나와줬습니다. 오랜만에 많이 나와줬는데 지금 그와 더불어서 기관들 어제 또 굉장히 많이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기관들이 230만 주, 거의 24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줬고 꾸준하게 그래도 10일 가까이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역시 지금 아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3분기 실적이 나와줬죠. 일단 순이익 부분에서 한 20억 흑자 모습 보여주는 모습 보였고 영업이익은 뭐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기대치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 서서히 이제 저점 부분을 높여가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완전하게 그 저점 그 전 고점 부분이었던 부분을 지금 뚫고 나갈 지금 태비를 완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지금 만약에 많이 쏟아져 않는 나면은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자 예전에 이제 명성을 누릴 수 있는 3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서도 너무 조금 아직은 넘사벽이기 때문에 한 제가 볼 수 있는 가격은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올해 안에 뭐 3만 원도 볼 수 있겠지만서도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까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 한번 보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지금 모두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꼭 편입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IT는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현대기아차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5% 이상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고서들은 이렇습니다. 자, 현대랑 기아차 저점이다. 이런 저점에도 이런 저점이 없다. 꼭 매수를 하라는 보고서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아차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아차 주가 자체 흐름이 완전히 지금 깨져버린 상황. 6만 원이 무너져버리면 6만 5천 원이 무너져버리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6만 2천 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지금 주봉을 보면서 좀 봐요. 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만약에 깨져버린다면은 만약에 6만 원 선이 무너져버리고 내려간다면은 지금 마땅히 막혀있는 하락폭이 없습니다. 하락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미 주봉으로 이미 120주선을 깨지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200주선이 지금
45,000원 선인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겠지만서도 그래도 일단은 6만 원 저점을 찍고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저점 자체를 6만 원, 6만 1,000원으로 잡고서 좀 대응하시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다시 한번 그래도 양봉 그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 차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기관들의 매수가 좀 돌아와 줘야 되는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한 몇십만 주 이상씩 보일 때 그날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품주 중에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대모비스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 기관들의 매도세 굉장히 이어졌었고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던 외국인조차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 차트 역시 기아차랑 거의 흡사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의 저점은 얼마일까요?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저점 부분 자체는 27만 원 선인데 27만 원 아래로 깨져가지고 추가적으로 26만 원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1차 저점 자체를 27만 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7만 원 자체가 깨져버린다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 부담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위치에 있는데 일단은 현대랑 기아차가 반등하기 전에는 아마 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들의 수급이 역시나 며칠 동안 몇십만 주씩 들어올 때 그때를 좀 보시고서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선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조선해양 크게 이제 재미없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들을 살아나려면은 지금 스페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유럽 쪽에 있는 지수들 자체가 살아나줘야 되는데 아직 크게 개선 사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역시나 계속 지지부진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차트만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저점 라인 부근에서 그 전저점 라인 부근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충분히 21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깨져버린 상황 그래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아직 아니다. 역시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유화학 업종인데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정유 업종이 굉장히 상당히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일단은 실적 자체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페인 문제로 유가가 많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은 지금 안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 반드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금은 좀 매수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 자, 화학주 관련해서 LG화학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화학주 굉장히 실적 안 좋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지금 15만 원까지 완전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화학주는 일단 접어두시고서 일단은 IT 관련주들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아마 좀 가장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등의 흐름은 하찬봉 팀장께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출강업종 역시나 포스코가 최근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지난주에 S&P에서 이제 포스코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데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 무디스도 포스코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고 조금 무디스는 조금 더 공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용 등급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향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분 많이 아시겠지만은 철강 수요에 대한 회복 자체가 거의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 자체에서 신평사들도 그 흐름을 내렸고요. 근데 이런 흐름 자체가 약간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포스코는 통상적으로 원래 외화 부채라든지 재무 비율이 조금 안 좋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가 많은 그 섹터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신평사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조달금리 나중에 이자 비용 부담이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장기로 제가 지금 포스코 월봉을 한번 보니까 2010년도 역시나 60만 원 한 이후에 3년 연속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투자 증권은 단순하게 사실 35만 원이란 가격선에서 저도 선은 꺼놨습니다만은 가격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트렌드가 워낙 그 쏠림 현상이 안 몰리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될 거고요. 포스코 아마 워런 버핏이 좀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투자 많이 해서 바닥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업종에서 조금 최근에 힘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비철금속 중에서 고려아연입니다. 어느새 슬금슬금 45만 원까지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시장의 어떤 트렌드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 유가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 국제 은 가격의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은 가격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10월 전에 35달러 정도까지 하던 것이 어느새 슬금슬금 31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1,700온스당 1,700달러까지 내려간 흐름이 보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려아연 이야기할 때 보통 고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흐름 자체가 사실 실적이 좋은 거에도 불구하고 주가 약세 요인이 좀 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늘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죠. 이렇게 차트가 깨졌을 때 오히려 좀 역발성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하지만 지금 약간 내려오는 흐름에서 한 45만 원 바닥을 다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1차 매수와 함께 2, 3차 매수까지 고려한 분할 매수가 유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금융업 쪽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업종이 최근에 그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보험업종이 사실 그 상승 탄력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포트에 좀 담아두면 뭔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그 보험 실생활에서 보험 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보험을 드는 것처럼 주식 포트폴리오에서도 사실 방어주를 할 수 있는 보험주 같은 걸 포트에 편입하고 있으면 사실 실제 수익률 자체는 조금 실제 수익률은 늘릴 수 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간다기 때문에 제가 늘 드린 말씀이 보험 섹터 삼성화재라든지 조금 작은 종목이라면 메리차재 같은 거 좀 편입시켜 두시면 수익률 게임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은행업종은 제가 보니까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1900선에서 반등을 한다면 IT 정유주와 함께 조금 담아도 될 약간 대형주 중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주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지주 오늘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약간 대형주 우량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은행주에 대한 접근, 국동건설이나 기타 국내 부동산 관련해서 부실합니다만은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조금 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증권업종은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제가 재미난 종목 하나를 특징주를 발굴했습니다. 바로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아니 증권사 수익 어렵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증권업종 당한 거는데 얘는 왜 이러냐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1,300원까지 거의 급등하는 모습이죠. 증권업종이 이렇게 좋은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국내 그 종합금융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것이 메리츠 종금증권이죠. 그러니까 이름에도 종금이라는 글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 트렌드 자체가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다른 증권사보다 증권 쪽에서 수익도 좀 나는 거 있습니다만 채권 쪽에서 많이 난다는 거죠. 또 최근에 어떤 채권 흐름이 또 좋았고요. 채권 시장에 보면 NPL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실 여신 채권이라 그럽니까? 그 관련해서도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그 흐름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증권주를 주가를 아무리 그래도 900원짜리를 1,300원까지 땡기는 데는 단순하게 실적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이상하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좀 수상하죠. 투자자별 동향 잠깐 보고 계시는데 연기금이 어저께 투신해서 47만 주 거의 10월 접어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갈구리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연기금에서 최근 3일 동안에 130만 주가 들어왔다는 거죠. 뭔가 냄새가 나지 않느냐. 제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메리츠 종금 자체에 어떤 강한 매기세가 들어온다 수준의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흐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재미없는 증권업종이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는 종목이지 않나 보겠고요. 건설업종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종 삼성엔지니어링 수모가 사실 지금 건설업종의 약세를 좀 대변하고 있지 않나 보겠는데요. 삼성엔지니어링 사실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두면서 한 18만 원이 좀 장기 박스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역시 실적 쇼크 여파는 건설업종도 벗어나지 못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운스가 깨진 거죠. 바운스가 깨지다 보니까 손절성 투매가 18만 원 정도 급격하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그러는 것이 주가 박스권이 있다라게 되면은 뭐 15만 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수급 안정화 가장 관건인데 지금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수급 악화에 열려있다 말씀드리겠고 건설주 중에서 조금 특징인 것은 바로 난강토건입니다. 글쎄요 상한가는 상한가인데 이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려있겠죠. 난강토건 같은 경우는 회생 가능하냐 안 가느냐 여부인데 사실 다음 달 11월 9일 날 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난강토건은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3일 회계법인에서 어제 이제 회사에 조사를 해보니까 청산 가치가 한 1,788억 존속 가치가 1,700억 청산 가치가 1,000억 그렇게 봤을 때는 청산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흐름의 기대감으로 좀 상한가를 갔는데 아마 신규 투자 관점보다는 아마 물리신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랜만에 조금 희망이 들이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또 김선윤 대표께서 이어갑니다. 네, 요즘 장 방어주적 성격이 워낙에 강한 통신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살 게 통신주밖에 없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통신주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일단은 뭐 작은 횡보 구간을 한 2달 가량의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주가가 거침없이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 고점 부근이었던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일단 한번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는 한 번씩 쉬어갔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은 이 박스권 이 구간 자체 얼마죠? 16만 1,000원에서 16만 5,000원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조금은 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KT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KT 역시 차트 흐름이 이제 뭐 SK랑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이제 같이 급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똑같습니다. 바로 이제 전 고점 부분이었던 부분을 체크해 보자면은 여지없이 이제 같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지금은 완벽하게 어느 정도 고점 부분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역시나 통신주는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서 대응을 하셔야만 일단은 큰 손해 없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충분히 뭐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뭐 갑자기 스페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통신주들 여지없이 단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배당까지 노리신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유통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유통업종도 오늘 상당히 좀 흐름이 괜찮습니다. 뭐 코스피 대비해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1% 이상 올라주고 있고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1% 이상 올라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통업종 등이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대백화점만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차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최근 며칠 동안 같은 가격에서 지금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하려는 여력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간 뭐 깨지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주가 자체를 어디까지 그래도 1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많이 이슈가 됐던 이제 GS 관련한 종목들,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인데 자, 오늘 GS 리테일은 아직까지 계속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단식 상승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아직 오늘도 이제 상승해주면서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좀 말씀을 드리고 GS 홈쇼핑은 오늘 2%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수익 실현하는 그 구간이 좀 되지 않았나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기관들은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는 상황. 그렇지만은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최근 들어서 나와줬다는 것은 외국인들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 들어서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88,000원에서 지금 몇 달, 한 6개월 사이에 주가 자체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유통업종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음식료 업종에서는 제가 딱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리온이 다시 한번 고점 부분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 흐름 자체 수급상으로도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일단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상이 오늘 또 오릅니다. 자, 대상이 며칠 사이에 다시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도 고점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심리적 저항선인 한 3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은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음식료 업종, 통신료 살펴봤는데 전기가스 업종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대성에너지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급락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차트상으로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은 빠르게 좀 매도하시고 나가신다면은 손해 없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어떤지 또 하찬봉 팀장께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아까 장 초반처럼 이렇게 대선 관련주의 강세는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박근혜 관련주를 할 수 있는 비트컴퓨터 아가방 컴퍼니가 한 9%, 5% 수준의 상승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일단 이번 주 접어들어서 코스닥 지수는 조금 강했습니다만은 정치 테마주가 워낙 쉬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타이밍적으로 원래 정치권에서도 10월 말 11월 달 초순에는 아마 야권 단일화가 진행되지 않겠냐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후보 진영에 상관없이 대권 관련주에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박근혜 관련주에서
상승, 안철수 관련주였던 상승세도 조금 주목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장 초반에서 강하게 달렸던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은 5%대로 아침 상승폭보다는 조금 밀린 모습인데 아마 최근 연속 3일 연속 상한가를 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약간 차익 실현 욕구에 들어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아침에 조금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전자 무선 충전 관련주였죠. 와이즈 파워 같은 경우는 4% 정도 상승세를 좀 지켜주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어제 상승 위에 오늘 조금 차익 실현 타이밍이 들어갔지 않나 보겠고요. 아침에 조금 약세를 보였던 전자 결제 관련주들이 반등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차익 매물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가 한 1.7% 정도 상승세에 좀 거치는 모습이고 KG 모빌리언스라든지 한국사이버 갈증 같은 경우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돈의 흐름 자체가 일시적으로 특히 테마주에 조금 몰렸다는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터주만 잠깐 말씀드리면 역시나 YG엔터는 아침보다는 조금 쉬는 모습이고요. JYP 엔터가 한 4.78% 반등하면서 4,700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좀 소외받았다가 바닥권 쪽에서 약간 일시적 반등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흐름 좀 보여드릴 것 같고요. 게임 업종 중에서 조금 보면은 조금 중요한 것이 어제 상승세를 보였던 라이브 플렉스가 다시 한번 오늘도 상승세 이어간다는 겁니다. 4,900원. 라이브 플렉스는 국내 게임사 중에서 성인용 게임에 거의 원조를 할 수 있죠. 그런 흐름 자체가 모바일 쪽에서 계속 불린 것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드래곤 플라이가 이제 카카오톡의 스페셜 포스 넷을 출시했죠. 제가 주변에도 실제로 드래곤 플라이 게임을 좀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최근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조금 반등한 흐름을 좀 보였다 말씀드리겠고 애니팡,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이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투자 전략과 오늘장 관심 업종은 어떤 걸 꼽으시는지요? 예, 최근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 위주로 주가 하락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어닝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자동차 업종도 다소 그러한 수급적인 불균형이 다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현대차와 모비스 그리고 결산 소폭 반등했지만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의 그런 주가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주가 부진의 이유는 3분기 실적 우려와 그리고 최근 완화 강세에 따른 가격 측면에서의 그런 경쟁력 우려가 상당히 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모비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3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4분기에는 전반적인 실적이 다소 3분기에 비해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은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되겠지만 추가적인 낙폭은 상당히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시장도 글로벌 증시와 함께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경기와 실적 우려 그리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 시즌이 이번 주가 정점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역시 이번 주를 분기점으로 해서는 다소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다소 추세 반전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틈새 업종 내에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내수와 관련된 내수 소비 업종 그리고 완화 강세 수혜주인 여행이나 항공 업종 그리고 중소형주 내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으로 선별적인 접근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 하창봉 팀장 두 분께서도 오늘장 출발 흐름을 정확히 여러분께 짚어드려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는 일요일 오후 2시에는요, 강남역에 위치한 웰스타 빌딩에서 또 오딘 전문위원께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2012년 하반기 시장 참 어렵죠. 모두가 어려워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을 여러분께 준비해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시부터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많이들 들러주십시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